그리디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학습해 보겠습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이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합니다. 부분적으로 최적 솔루션이 선택이 전체 최적의 솔루션이 됩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을 활용한 최적화 문제는 많은 해결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 솔루션마다 값을 가지며 최소 또는 최대의 최저값을 가진 솔루션을 찾습니다. 최적의 솔루션을 계속 선택하여서 전체 문제의 최종적인 솔루션으로 얻었지만 최종의 최적 솔루션과는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의 이익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한 전략 요소입니다. 그리디 선택을 하기 위한 속성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전의 선택이 다음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최적의 하위 구조는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이 하위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디 선택 속성이 없는 일부 문제들의 경우는 휴리스틱 기법을 적용하는데 휴리스틱 기법은 과학적 조건보다는 경험이나 직관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의 설계 과정입니다. 솔루션을 선택하고 적절성을 검사하며 전체적인 솔루션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솔루션 선택할 때에 선택 특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때에 선택된 것은 하위 문제에 포함됩니다. 적절성 검사를 하는데 하위 문제가 전체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에 포함되는지 검사하고 전체 솔루션에 대한 검사는 솔루션 검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의 예로서 활동 선택 문제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활동 집합의 S에는 1번부터 N까지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I는 활동을 하기 위한 각각의 걸리는 시간들입니다. 활동이 겹치지 않게 이어질 경우 호환이 가능하며 활동이 겹칠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활동 선택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결 가능한 가장 큰 활동을 선택합니다. 활동 선택에 대한 그리디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시겠습니다.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겹치는 시간이 없도록 정렬합니다. 정렬된 결과를 살펴보고 겹치지 않는다면 종료 시간이 빠른 활동을 선택합니다. 실행 시간은 정렬 시간 더하기 세타 n에 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활동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AI는 액티비티의 번호입니다. SI는 액티비티의 시작 시간입니다. FI는 액티비티의 종료 시간입니다. 액티비티들을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액티비티가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액티비티 1에 대해서 활동을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을 선택하면 끝나는 종료 시점이 4이고 4보다 큰 값을 가진 다음 액티비티를 선택하게 됩니다. 시작 시간이 빠른 액티비티가 4보다 큰 것이 액티비티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액티비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액티비티에서 시작 시간이 빠른 7보다 큰 값의 액티비티를 선택하면 8번의 액티비티가 선택이 됩니다. 자, 8번에 끝나는 시간은 10일입니다. 11에서 시작 시간이 큰 액티비티를 선택하면 11번째 액티비티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A1, A4, A8, A11의 녹색의 액티비티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정렬의 오인 값을 끝나는 값을 기준으로 하여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해서 끝나는 시간에 시작 시간이 빠른 액티비티는 4번 액티비티입니다. 나머지 액티비티들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4번 액티비티에서는 7에서 끝나므로 7번보다 큰 8번 액티비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8번 액티비티에서는 첫 번째 과정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9번 액티비티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9번 액티비티의 종료 시간인 12에서 11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 시간이 크거나 같은 액티비티는 11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A2 액티비티에서 A4, A9, A11의 액티비티가 선택이 되고 블루 라인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활동을 선택하기 위한 재기적 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A0에서 시작을 하고 K는 반복 횟수를 얘기하고 SK는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 FK는 활동을 종료하는 값을 얘기합니다. 먼저 A0에서 A1을 부르면 A1은 첫 번째 재기 호출이 이루어지는데 시작과 끝에 인수를 넘기고 0번부터 11번까지의 재기 호출을 부릅니다. 자, 이제 A1에 대한 재기 호출이 수행되면 재기 호출의 함수는 시작 시점 S와 F와 1과 11을 인자로 넘기면 두 번째인 A2가 선택되는데 A2는 A1과 겹침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A3도 겹침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A4를 호출하게 됩니다. A4에 대한 종료 시작과 다음 시작 시간을 비교하여서 A4가 종료 시작 시간보다 큰 값인 액티비티를 선택하는데 이때에 A8이 선택이 됩니다. 겹치는 부분을 체크하여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A8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작 시간과 그리고 종료 시간을 비교하여서 A8에 대한 종료 시간이 시작 시간이 작은 것을 선택하면 A11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재기 호출이 완료되어서 A1, A4, A8, A11로 재기적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활동 선택에 대한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시작 시간과 끝 시간에 대한 액티비티를 인수로 넘기고 초기화 과정을 수행합니다. 초기화 과정에서는 전체 활동수를 n으로 지정하고 초기 활동 A1을 A 변수에 지정하였습니다. i는 1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액티비티를 지정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수행하는데 2번부터 n까지 반복이 됩니다. 시작 시점이 끝 시간과 비교했을 때 시작 시점이 커야 되고 활동 시간 현재의 SM이 종료값 F5보다 크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집합 A에 현재 활동을 추가합니다. i를 현재 액티비티의 번호에 놓고 다시 똑같은 과정으로 반복합니다. 가장 큰 값을 갖는 A의 집합을 정리해보면 A1, A4, A8, A11 활동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의 선택 활동 문제에 대한 정확성을 증명해보면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디 활동 선택자는 활동 선택 문제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활동 종료값은 K이고 이 활동은 전체 솔루션 집합에 속한다고 가정합시다. K가 1일 때 A 활동은 그리디 선택의 시작 활동입니다. 만약에 시작 활동이 아니라면 K의 값이 더 크므로 전체 솔루션의 집합은 전체 집합에다가 K를 뺀 그리고 시작 활동에 대한 합집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활동 1로 시작하는 최적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K는 1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활동 1에 그리디 선택이 이루어지면 문제는 활동 1과 호환되는 집합 S-의 활동을 선택하게 되며 하의 문제는 감소됩니다. A- 최적의 솔루션은 A-와 첫 번째 활동 선택에 대한 합집합으로 최적의 솔루션이 구성됩니다. 지속적인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하고 각 단계의 그리디 선택이 최적인 솔루션을 생성합니다. 활동 1에 대한 합집합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가집니다. 지속적인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하여서 각 단계의 그리디 선택이 최적인 솔루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의 예로서 허프만 코드입니다. 문자의 코딩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천이는 파일에 가천 문자열을 응원 문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응원 문구의 파일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자열 사용 빈도 정보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래프와 같이 빈도수를 나타냈습니다. A는 0.08이고 D는 0.04 그리고 F는 0.02로 표현됩니다. A부터 Z까지의 사용하는 빈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빈도수 그래프의 값에 곱하기 씌어서 문자에다가 값을 할당하였습니다. 가천이라는 단어에 값을 부여해보면 G는 2, A는 8, C는 3, H는 6, O는 7.5, N은 7입니다. 이때의 텍스트 파일에 인코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는 전체 문자의 합에 빈도수의 값과 그리고 거리, 그 다음에 트리에 대한 값입니다. 필요한 비트 트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텍스트 파일에 인코딩 할 때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트리 T로 결정되는 접두사 코드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 코딩 문제의 그리디 전략은 허프만 코드입니다. 허프만 코드에서는 문자의 빈도에 따라 텍스트 파일의 저장 공간을 압축하여서 저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손실 압축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고정 길이의 이진 문자 코드를 사용하는 대신 가변 길이의 코드를 사용합니다. 빈도수가 높은 문자는 짧은 코드를 가지며 빈도수가 낮은 문자는 긴 코드를 가집니다. 해독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접두사 코드를 사용합니다. 호프만 코드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빈도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하고 빈도 함께를 하위 항목으로 새 노드로 생성합니다. T의 2와 C의 3을 가장 작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두 합을 새로운 노드로 만듭니다. 그리고 큰 값은 1, 작은 값은 0으로 부여합니다. 이때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5와 6과 7과 7.5와 8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값인 5와 6을 세로
합하여서 노드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1, 왼쪽은 0으로 코드를 부여합니다. 11과 N의 7, O의 7.5, A의 8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하위에 가장 작은 두 값을 선택하고 18이라는 새로운 노드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1, 왼쪽은 0을 부여합니다. 18과 그리고 O의 7.5, A의 8이 남았습니다. 가장 작은 두 값은 O의 7.5와 A의 8입니다. 가장 작은 두 값을 선택하여 15.5라는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노드에 왼쪽은 0, 오른쪽은 1을 부여합니다. 18과 15.5만 남았습니다. 두 노드의 합을 구해서 최상위 노드인 33.5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은 0, 오른쪽은 1을 부여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위에 왼쪽과 오른쪽을 다 가진 트리를 완전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가천 알파벳에 대한 허프만 코드를 구축하였는데 완전 이진 트리 형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최적의 저투사 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G는 최상위 노드인 33.5에서 G2까지 가려면 0, 0, 0, 0의 경로를 따라가고 C의 경우에는 0, 0, 0, 1의 코드를 만듭니다. H는 0, 0, 1의 코드가 완성되고 N의 경우에는 0, 1의 코드가 완성됩니다. O는 1, 0의 코드가 완성되며 A는 1, 1의 코드가 완성됩니다. 빈도수가 가장 잦은 코드의 경우에는 적은 비트를 사용하고 빈도수가 덜 사용되는 문자에는 많은 비트를 부여하여서 가변적으로 코드의 길이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문자열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가천에 대한 문자열의 크기는 0문자가 1바이트이므로 6문자가 3번 반복하여서 18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호프만 코드로 변환하였을 때 G는 4비트, A는 2비트, C는 4비트, H 3비트, 그리고 O는 2비트, N 2비트 하여서 17비트로 가천이라는 문자가 표현이 되며 3번 반복하였기 때문에 61비트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바이트로 환산하면 약 8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가천이란 문자의 예는 압축률은 66%의 시간과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허프만 코드의 정확성을 증명해보면 T는 최하위 노드가 A와 B인 최적 트리일 때에 그리디 선택 A와 B를 X와 Y로 대체하여서 다른 최적 트리를 생성합니다. 그리디 선택이 이루어지면 하위 문제 C-는 전체 C에서 X와 Y를 빼고 새로 만들어진 Z노드의 합집합으로써 하위 문제가 감소합니다. C-는 C에 대한 최적 트리 T-를 다시 생성하고 X와 Y를 자식 노드로 가지는 Z노드를 가집니다. 호프만 코드의 의사 코드입니다. 초기화 과정에서 문자의 수를 n에 지정하고 전체적인 문자의 집합을 q로 놓습니다. i는 1부터 n-1까지 반복을 하는데 새로운 노드 z를 할당합니다. 새로운 노드 z를 할당하기 위해서 q 집합에서 가장 작은 값을 추출하여서 x로에 대입하고 이 값을 z의 왼쪽 노드에 추가합니다.
다음 Q 집합에서 두 번째 작은 값을 y 값에 대입하고 이 y 값은 오른쪽 노드에 z 노드에 추가합니다. 이제 z 노드의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 x와 y의 값을 더하여서 z 노드로 지정합니다. z 노드가 구성되었습니다. 전체 Q의 집합에다가 x와 y를 대체한 z 노드를 추가합니다. 재개 호출을 통하여서 z 노드를 루트 노드가 될 때까지 계속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동전 거슬러 주기의 그리디 알고리즘 예입니다. 동전 거슬러 주기에서 가천 편의점에서 볼펜을 구매한 후 동전을 거슬러 받아야 합니다. 동전은 500원, 100원, 50원, 1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스름돈 동전의 수가 가장 적은 최적의 솔루션을 구하면 됩니다. 거슬러 줘야 하는 돈의 액수는 860원입니다. 가장 큰 액면의 동전을 취하면서 최소 동전의 수를 찾겠습니다. 동전 거슬러 주기의 그리디 알고리즘 순서도입니다. 최종 솔루션이 도출할 때까지 솔루션을 선택하고 과정을 반복하며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문제를 정의하는데 문제의 목표는 860원 거스름돈을 최소 동전의 수로 가집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500원, 100원, 50원, 10원 단위입니다. 솔루션을 선택하는데 최소 동전의 수가 목적이므로 현재 가장 큰 금액의 동전을 선택합니다. 선택 부분의 솔루션에 제약 조건이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목표가 860원이므로 초과되거나 미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적합성을 확인하고 솔루션 검증 과정에서 최종 솔루션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현재까지의 거스름돈이 860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솔루션이 아니면 솔루션 선택 과정으로 다시 피드백하게 되고 최종 솔루션이면 최종 솔루션에 대한 도출을 함으로써 완료됩니다. 동전 거슬러주기 해법 1입니다. 입력으로는 거스름돈의 액수 W를 정의하고 출력으로는 거스름돈 X에 대한 최소의 동전수를 출력합니다. N500, N100, N50, N10, N1은 각각의 동전의 개수를 저장합니다. 먼저 가장 큰 동전인 500원을 사용합니다.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500원 동전수를 1 증가합니다. 500원을 선택할 수 있는지 Y문에서 체크하는데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으므로 두 번째 Y문으로 이동합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선택을 하고 100원짜리를 선택할 수 있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100원을 선택할 수 없을 때 다음 Y문으로 이동합니다. 50원 동전을 선택을 하고 50원에 대한 금액을 차감을 하고 50원을 선택할 수 없을 때까지 while 루프를 반복합니다. 50원을 선택할 수 없으면 네 번째 Y문으로 이동합니다. 10원 동전수를 선택을 하고 해당 금액을 차감하면서 Y문을 반복합니다. 10원 동전을 선택할 수 없으면 마지막 Y문으로 이동하고 1원의 동전을 증가시킵니다. N500 더하기 N100 더하기 N50 더하기 N10 더하기 N1 하여서 총 동전수를 반환합니다. 동전 거슬러 주기의 두 번째 해법입니다.
첫 번째 해법에서는 똑같은 루틴의 Y문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법에서는 로직을 변경하여서 Y문을 한 번만 사용하였습니다. 코인에는 4개의 저장할 수 있는 값이 있습니다. 동전의 종류를 정의하였고 순서대로 500원, 100원, 50원, 10원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운트 배열에는 500원의 개수, 100원의 개수, 50원의 개수, 10원의 개수가 순서대로 주어집니다. M은 목적값인 860원이 정의되었습니다. Y문을 통하여 반복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코인은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00과 860원이 비교가 됩니다. 500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열수문으로 가서 500과 860을 비교하면 860이 커서 860 빼기 500 하여서 M에는 360이 들어가고 카운트 0번지에는 플러스 1이 저장됩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코인은 0번지인데 500원과 360원은 비교하면 500원이 크기 때문에 I가 증가가 됩니다. I는 0에서 1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코인 첫 번째는 360과 비교가 됩니다. 100이 36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yes if 문으로 이동합니다. 100과 360을 비교하여서 360이 크기 때문에 360 빼기 코인의 1번지에 있는 100을 차감합니다. 카운트를 1 증가시킵니다. 다시 비교하여서 if문에서 다시 yes if로 이동하고 260과 100을 비교합니다. 260에서 100을 차감하여서 카운트 i를 증가시킵니다. 카운트 i는 카운트 1번째는 코인이 100원짜리 코인이 2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비교하면 160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160과 그리고 100을 비교하면 160이 크기 때문에 160에서 100을 차감합니다. 카운트 1번째를 증가시키면 카운트 1번째는 3이 됩니다. 이제 M은 60이 되었습니다. 60과 100을 비교하면 100이 크기 때문에 I 값을 증가시킵니다. I는 2가 됩니다. 코인 2번째하고 60을 비교하면 60이 크기 때문에 yes if로 이동하고 60에서 50을 차감합니다. 카운트 2번에 1로 증가합니다. 60에서 50을 차감했기 때문에 M은 10이 됩니다. 50과 10을 비교하면 50이 크기 때문에 I를 증가시킵니다. I를 증가하면 10과 10이 비교가 됩니다. 10과 10은 같지 않으므로 마지막 예스문으로 이동하고 I번이 3이므로 카운트를 증가시킵니다. 총 4번이 수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료되었습니다. 카운트에 있는 동전의 개수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알고리즘 학점 취득 문제를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설계하고 해결하세요.
설계 및 구현을 위해서 먼저 시나리오를 기술하고 그리디 선택 조건을 제시하면 됩니다. 의사 코드나 프로그래밍 코드로 확인하시고 예상 및 실행 결과를 정리하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로직입니다. 현재 최적의 선택이 전체의 최적 솔루션으로 완성되지만 최적에 대한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재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한 온라인 강좌였습니다. 감사합니다.